안녕하세요. 개 더블섬 채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도서는 만화 삼국지 1, 2권 세트입니다. 2권으로 끝내는 만화 삼국지입니다. 요시카와 에이지 원작, 이시모리 프로그램, 케카와 고타로 시나리오, 옮긴이는 정현주님입니다. 원작자 요시카와 에이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92년 8월 11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히데스구이며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소학교를 중퇴하고 생업을 위해 여러 직업을 거친 후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26년 나루토 비첩을 통해 일약 인기 작가가 되었고 1935년부터 아사히 신문의 연재를 시작한 미야모토 무사시는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아 대표적인 대중소설 작품이 되었습니다. 요시카와 에이지는 어린 시절 쿠보 텐치 번역의 연희 삼국지를 애독했는데 밤늦게까지 열중해 읽다가 때때로 아버지에게 빨리 자라는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삼국지는 전쟁 중인 1939년부터 1943년까지 4년 동안 신문에 연재되었고 전후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어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중국의 역사소설 삼국지연애를 따랐으나 인물 묘사는 대담하게 각색해서 지금까지 일본의 삼국지 관련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0년 문화훈장을 받았고 1962년 폐암이 악화되어 향년 70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2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이름을 딴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삼국지의 세계. 지금부터 약 1800년 전 3세기 중국에서는 약 400년간 이어진 대제국 한이 망하고 대변역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 제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향성입니다. 거기에 유비와 제갈공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촉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촉은 사실 지역명으로 정확히 이해한 막내 한을 의미하는 국명이었습니다. 둘째, 세계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유목민이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대국의 붕괴를 초래해 여러 나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을 파악하고 이제 대제국은 부응하지 않으니 천하를 세 개로 나누자는 방향성을 취한 것이 송건이 만든 나라, 오입니다. 셋째, 한과는 다른 형태로 동일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조조와 그의 아들 조비의 나라, 위입니다. 조조는 후세의 조용조제의 기초와 균전제의 원료가 된 둔전제 등 선진적인 정책을 수립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300년 뒤에 수나라와 당나라, 통일국가의 기본 제도가 됩니다. 그러한 위, 촉을 둘러싼 세 가지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한 매우 흥미로운 시대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위를 이은 서진이 중국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개성 넘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바로 삼국지입니다. 정사 삼국지와 삼국지연애, 요시카와 에이지의 삼국지. 삼국지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우선 정사 삼국지입니다. 이것은 위나라를 계승한 서진의 역사가 진수가 3세기 말에 저술한 책입니다. 중국을 재통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 즉 그들에게는 현대사로 쓰였습니다. 사실을 전하고 있지만 당시에 적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의 정통성에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의 조조, 서진의 기초를 닦은 사마해 등의 나쁜 점은 적지 않고 공정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 치우친 경향과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후 4에서 5세기의 역사가 배송지가 여기에 줄을 달아 기술을 보충해서 삼국시대의 구체적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수는 총나라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제갈량을 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 부흥을 목표로 한 총나라의 마음이 있어 촉과 제갈량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뚜렷이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촉이야말로 정통이고 유비가 진정한 황제라는 생각이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후세의 주자에게 영향을 받아 역사소설로 집필한 것이 삼국지연애입니다. 14세기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기에 나관중이라는 인물이 썼다고 하는데 나관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소설은 청시대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소설이므로 7할의 사실, 3한의 허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픽션이 나왔는데 정사 삼국지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느 나라를 정통으로 보느냐입니다. 삼국지연애는 촉을 정통으로 그려나갑니다. 그중 제갈량을 천재 군사로 유비군의 무장 관우를 의라는 덕목을 체현하는 신격화된 존재로 표현하는데 픽션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조는 한을 멸망시킨 극악무도한 인간일 뿐입니다. 삼국지의 유적에서 제갈량과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일본인이고 관우와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중국인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조와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모택동이 조조의 팬이었으니 모택동주의자일까요? 요시카와 에이지는 삼국지연애를 소년 시절에 애독한 듯한데 그의 삼국지는 관우를 특별히 다루지 않고 장교와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요시카와 에이지는 시대를 개척해가는 조조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작품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썼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요시카와의 삼국지는 전반에는 역사적 사실로서 중요했던 조조를, 후반에는 한민족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제갈량을 주인공으로 그렸습니다. 만화 삼국지의 특징은 이 책 만화 삼국지는 유비를 주역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유비는 각각의 삼국지에서 주인공이기는 하나 주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자 주역입니다. 그래서 유비를 묘사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삼국지연애에 가깝지만 요시카와 에이지의 원작과 마찬가지로 관우를 특별히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코야마 미스테루가 그린 만화판 삼국지가 있는데 그 책은 거의 요시카와 에이지의 판을 따랐습니다. 이 만화는 그 책과는 확실히 다르며 독창적인 부분도 몇 곳 눈에 띄어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황건적 삼형제를 조조와 송견, 유비가 토벌하는 것은 이 만화의 독창적 설정입니다. 또 가짜 유비가 나오는데 그가 살해된 것을 이유로 토벌에 나서는 장면도 그렇고 장비의 사인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에 삼국지연애와의 비교 등 곳곳에 적절한 주석이 달려 있으므로 작가가 정사 삼국지와 삼국지연애를 잘 읽고 그린 것으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삼국지에서 무엇을 배울까? 해설, 와타나베 요시히로 와세다 대학 문학학술원. 이 책 만화 삼국지에서는 유비와 제갈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책의 유비상은 삼국지연애 이후 회자되어 온 유비상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역사적 사실에는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유비상은 도원결의 삼고초려 이야기를 봐도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옛날의 이상적인 아시아 리더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만화에 그려진 유비는 원래부터 강하고 용병대장으로서의 능력도 매우 탁월합니다. 무예도 뛰어나고 결단력도 있습니다. 조조도 인정할 만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현실의 유비상에도 비교적 가깝습니다. 제갈량은 역사적 사실에서 보면 우수한 지휘관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합니다. 중국에서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서로 속이기입니다. 제갈량은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을 별로 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비가 전쟁은 잘했습니다. 제갈량은 전체적인 구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구상을 전략이라고 한다면 제갈량은 초일류 전략가지만 전술 단위로 생각한다면 우수한 지휘관 정도입니다. 전혀 개개의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개개의 전투에서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삼국지연애에 그려진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참모로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견고히 구축했던 사람이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유비가 경계할 정도의 권력을 주고 적극적으로 관료들을 조정해 국내 정치를 제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단, 1인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뜻은 한나라의 부흥에 있었으며 자신이 군주가 되면 한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리더가 아니라 참모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므로 군주의 자리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갈량의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갈량 상이 그려져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참 좋습니다. 그는 매사에 열심이고 헌신적입니다. 바람을 부르지만 웃음. 전투 장면에서 바람을 부르는 마술은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허구죠. 제갈량은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는 한을 부흥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혁신도 없었지만 한의 부흥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갈량이 조조를 무찌르고 중국을 통일했다면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오장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마속에게는 배신당하고 부하 중에는 우수한 인재가 적었습니다. 정말 가여운 인물입니다. 거기에서 로망과 비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국지는 무엇을 바라며 읽느냐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삼국지의 재미는 다양한 인물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비나 관우에게 꼭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조나 동탁처럼 살고 싶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등장인물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거기에서 배우면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국지는 중국이라는 대국이 크게 변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나 메이지 유신때도 그러했지만 역사가 크게 움직이는 시대에는 사람들의 개성이 빛나는데 거기에 끌리는 것은 각자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때는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보고 고전을 읽게 됩니다. 삼국지는 그럴 때 아주 매력적인 고전입니다. 삼국지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이고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역시 다른 이야기와는 무게가 다르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만화 삼국지는 삼국지의 긴 내용을 두 권으로 끝내는 도서입니다. 속고 속이며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쓰는 내용이 많은데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는 도원결의를 통해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같아야 한다는 결의를 합니다.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손권이 지배하고 있는 삼국은 전투를 통해 영토를 빼앗고 권력을 장악하는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도원결의와 함께 삼고초려라는 사자성어는 유비가 제갈공명을 군사로 삼기 위해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삼국지의 내용은 아이에게는 세상을 배우고 어른은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게 합니다. 이 만화의 내용 중에는 영화 적벽대전에서 나오는 10만 개의 화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갈공명이 안개를 틈타 조조 선단에 접근해서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볏짚 인형으로 받아내어 아군의 상처 하나 없이 10만 개의 화살을 획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묘책이었습니다. 만화 창천왕로는 조조 맹덕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번 만화 삼국지는 유비, 관우, 장비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짧게나마 만화 삼국지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